경매 투자, 특히 공장이나 상가 같은 물건에 관심 있으신가요?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. 높은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이 종몰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지금부터 그 숨겨진 함정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 어떠세요? 당연히 내 거 아니야 라고 바로 대답하기 조금 망설여지셨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공장의 핵심 가치인 수억 원짜리 기계가 내 것이 아니게 된다면 와,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중물 리스크라고 부릅니다. 분명히 감정평가서에도 포함되어 있고 내 눈앞에 떡하니 있는 저 비싼 물건들이 법적으로는 내 소유가 아니게 되는 진짜 악몽 같은 시나리오인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감정평가서에 버젓이 가치가 매겨져 있고 현장 답사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그 기계, 그 설비들. 그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 소유일 수 있다는 것.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함정의 진짜 모습입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요,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 원칙 하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. 바로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대한 원칙입니다. 종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된 물건,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장 건물 같은 주물의 사용 가치를 높여주는 종속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공장 안의 기계나 건물의 보일러 같은 것들이죠. 언뜻 보면 당연히 본 건물 따라 같이 넘어올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. 이 문제는 감으로 대충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.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법조항, 바로 우리 민법 제100조가 이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어요. 자, 여러분, 지금 보시는 이 화면,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정말 별표 5개를 쳐도 모자라요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종물이 주물을 따라서 낙찰자에게 넘어오려면 딱 한 가지 조건, 바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똑같아야만 합니다. 예를 들어 공장 건물은 A라는 사람 소유인데 안에 있는 기계는 B라는 리스 회사 소유다? 그럼 그 기계는 절대 낙찰자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.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. 이 대원칙 하나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셔도 최악의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알았어요.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이죠. 실제 경매 현장에서 이 위험 신호들을 어떻게 예리하게 딱딱 잡아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진짜 현장에 가면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. 수억 원을 호가하는 산업기계, 이걸 리스인 경우가 정말 많고요.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나 에어컨도 렌탈 제품일 수 있죠. 심지어 보일러처럼 건물에 딱 붙어있는 핵심 설비 있잖아요. 그것마저도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설치했다면 그건 엄연히 임차인의 재산입니다. 절대 우리 게 아니에요. 만약에 이런 명백한 신호들을 보고도 에이, 설마 감정평가서에다 포함되어 있는데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. 와, 정말 감당하기 힘든 법적인 후폭풍을 맞게 될 겁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공장 문 열고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리스 회사 직원이 찾아와서 이 기계는 우리 회사 겁니다 라면서 떡하니 막아서는 거죠. 만약에 모르고 그 기계를 막 돌렸다면 부당이득이라면서 사용료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요. 혹시라도 에이, 고물이네 하고 팔아버렸다? 그때는 절도나 횡령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수익은커녕 소송 비용의 벌금까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.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. 우리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피하고 때로는 이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리스크를 피하는 4단계 행동 지침,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. 첫째, 서류 분석. 법원에서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죠.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. 둘째, 현장 확인. 기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리스 회사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. 이게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거든요. 셋째, 탐문. 관리인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슬쩍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수천만 원, 수억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네 번째, 입찰가 조정입니다. 만약 고가의 기계가 제외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그 가치는 당연히 내 입찰가에서 냉정하게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. 입찰서를 제출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딱 꺼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. 이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? 라거나 잘 모르겠는데? 라는 답이 나온다? 그건 아직 조사가 덜 끝났다는 위험 신호입니다. 바로 다시 4단계 프로세스로 돌아가서 모든 의문점을 해결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안전합니다. 자, 이제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. 수많은 서류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궁극적인 답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? 이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. 감정평가서에 기계 가격이 수억 원으로 측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소요권까지 네, 맞습니다 하고 보증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. 평가서는 말 그대로 현장에 이런 물건이 있고 이 정도 가치로 보입니다 라는 참고 의견일 뿐이에요. 자, 오늘의 골든 룰입니다. 딱 이 한 문장만 가슴에 새겨두세요. 감정평가서는 참고사항일 뿐 진짜 주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. 법은 서류 위의 평가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. 이 원칙을 여러분의 투자 철학으로 삼으신다면 종물이라는 위험한 암초를 현명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여러분은 종물 리스크라는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경매에 숨겨진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적인 시각을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다음 투자에서는 남들이 놓치는 리스크는 피하고 숨겨진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멋진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. 자, 여러분의 다음 투자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?